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커버드 콜을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배당 그리고 좀 신경을 덜 쓰자라는 데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밀렸고 나스닥도 좀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커버드 콜 하는 이유는 사실 좀 하락할 때 덜 빠져야 정상인데, 이 에이스의 커버드 콜들은 자꾸 기준점을 벗어나면서 신경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오늘 완전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IRP 하라, 연금 하라 난리였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도 커버드 콜을 팠습니다. 자, 커버드 콜의 배당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득 공백기를 좀 줄여주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1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1억을 생활비로 쓰면은 이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보면 이 월배당 ETF는 되게 신기해요. 1년에 이 1억이 넣어놓고 1년을 버티면 1천만 원을 줍니다. 월 100만 원씩이요. 원금 안 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활비를 쓰는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게 바로 이 월배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 공백기, 내가 65세 이후에 돈이 없었을 때 그 시기를 대비해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일부 좀 떼서 이 월배당 ETF를 하자라는 게 저의 어떤 그 의도입니다. 자, 우리가 타미당 같은 이 커버드 콜을 투자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자산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가, 두 번째는 커버드 콜이죠. 실제로 커버드 콜은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상승폭에서는 제한이 되지만 상승이, 근데 하락폭에서는 당연히 하락을 제한시켜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배당이 잘 나오는지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타미당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좀 밸런스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과 커버드 콜을 완전히 분리하는 대표적인 그 목적이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당이 잘 나오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의 화두는 바로 고용이었어요. 파월 연준 회장이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딱 봤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고용과 물가였어요. 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9%를 찍고 9%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3%, 2%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현재 기준금리가 5.5%인 과정에서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가정이겠죠. 근데 문제는 고용입니다. 고용. 자, 근 한 달간의 고용 지표를 보면 갑자기 실업률이 증가하고 무슨 샤메 법칙인지 무슨 법칙인지가 나오면서 실업률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경기가 급랭하고 시장이 급락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걸 보니까 물가는 잡혔으니까 이제 고용으로 보자라고 했었는데 고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좀 0.5%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경제지표가 나왔습니다. 4주 동안의 평균치를 내보니까, 원래는 이 실업선 천건소라는 게 뭡니까? 나는 실업을 했으니까 돈을 다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고용지표인데 전에는 실업자가 많았어요. 근데 실업자가 4주 평균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5%안 낮춰도 돼, 경기 침체 아니야 하면서 0.25%만 낮추자라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TLT입니다. 미국 채권 가격의 상승에 투자하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0.5가 아닌 0.25% 금리를 내리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이 TLT 채권 가격은 시장이 기대했던 0.5보다 0.25니까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거니까 채권 가격은 더 덜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0.65% 빠졌어요. 자, 이거는 이제 TLTW입니다. TLTW. 자, 보시면은 0.3% 빠졌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TLTW는 TLT를 투자하면서 채권 커버드 콜을 하는 겁니다. 배당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채권을 들고 있으면서 채권의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일단 너무 많이 빠지지 않으면 이 프리미엄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프리미엄 때문에 채권이 요만큼 있긴 하지만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가산하게 되면, 요만큼의 프리미엄을 가산하게 되면 요렇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이 빠지면 같이 빠져야 되는데 이 프리미엄 받은 것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여기서 녹잖아요. 여기 프리미엄만큼 하방이 방어가 되는 게 바로 이 커버드 콜인 거죠. 주식은 같이 들고 있고 채권은 들고 있고요. 근데 자, 보시면은 상승은 제한되긴 해요. 근데 하방이 덜 빠져야 장기 투자적으로 안전하게 간다라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0.6%가 TLT가 빠졌으면 이렇게 돼야 정상인 겁니다. 덜 빠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검증해 주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한 월배당 ETF들이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통하는지를 잘 봐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 좀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요, 이제 이슈가 뭐냐면은, 자, 바로
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판매를 무조건 합니다. 매출이 무조건 발생을 해요. 엔비디아는 사실은 이게 고민인 거죠. 더 많이 팔아야 되고 더 많이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거 주가가 엔비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근데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얘네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PU랑 HBM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바탕으로 AI의 그 생태계에 들어와서 이 AI를 학습시켜가지고 이를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실제로 어떻게 매출을 이끌어낼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는 무조건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짱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요. 자, 2분기 실적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 빼고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11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면요 1억 1,100만 원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대박이죠. 자기 자본에 대비 넣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심지어 영업이익률은 75%예요. 제가 어제 저희 유료 VIP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CJ 제일제당을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4%예요. 4%. 사실 75%라는 숫자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엔비디아는 이걸 해내고 있는 거죠. 생태계에서 최상단에 있으면서 이런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주가는 이틀 연속 빠지고 있단 말이죠. 어려워요. 주식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만큼 주식은 어렵고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커버드 콜 측면에서 생각하면 자 보세요. 주가 하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가 하락은 같이 빠지는 겁니다만 실제 이 지수나 주가의 하락보다 덜 빠지느냐, 잘 방어했느냐가 커버드 콜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주가 빠졌고요. 나스닥도 어제 1.6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나스닥은 1.6%가 빠졌고 S&P는 0.88%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커버드 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주식을 보유하고는 있어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실제로 프리미엄의 수치, 여기는 콜옵션 매도자의 차트고 콜옵션 매수자 차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는 이 프리미엄을 주고 현재 100이지만 150이 돼버릴 경우에는 나는 이 5원의 프리미엄을 줬지만 이 50원의 차익을 먹겠다라는 게 바로 콜옵션 매수자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주가가 급등을 잘 안 하니까 대부분 이게 꽝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요런 프리미엄 때문에 하락은 방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얻는 구조인 거고, 주가가 100을 넘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락폭이 무한대가 되는 건데, 무한대는 사실상 안 나오니까 하락폭이 나오더라도 주식으로 커버를 치는 것이 바로 이 커버드 콜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상승은 어쨌든 플러스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하방은 방어가 돼야 돼요. 하방은 더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놓고 보면 타미당이 노란색이거든요. 타미당 7이 0.15 빠졌습니다. 우리 나스닥은 1.6%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S&P 0.88%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수준을 넘나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커버드 콜, 나스닥 커버드 콜을 보면 투자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미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S&P랑 나스닥 이런 거 빠지는 거 대비해서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여러분들? S&P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것보다는 덜 빠져야 되는 게 바로 이런 특징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지수보다 덜 빠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커버드 콜의 기본 개념인 건데, 자, 에이스 미국 반도체 15 볼까요? 2.76%가 빠졌습니다. 더 빠진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제일 많이 빠졌고요. 밑골이 달렸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저조한 성적인데요. 상대적으로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같은 경우, 타이거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 1.22%입니다. 나스닥보다 덜 빠져야 이게 커버드 콜 아니겠어요? 근데 더 빠진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의심들이 사실은 뭐 내용을 까보면은 조금씩 다르고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전략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3개월짜리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에이스 같은 경우에 몇 개 중요한 반도체 이 관련된 커버드 콜은요. 2년 침착해. 2년의 운영 경력은요, 저희로서 보면은 그냥 아직도 프린터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자질구레한 의심들이 자꾸 쌓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20일 영업이라면 20%예요. 물론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자꾸 이런 의심들이 생기는 이유가 저는 좀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 다우를 투자하는 이 타이거 미국 배당 7%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타이거 같은 경우에 좀 좋다라고 느끼는 게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타이거 미국 배당은 철저히 배당주로 구성이 되잖아요. SCHD라는 아주 무적의 배당주를 추종하는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이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로키드 마틴은 지금 현재 SCHD 슈드의 대표적인 자산인데
주가 보세요.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CHD를 추종하는 종목들은 다 이런 상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관건은 S&P 옵션의 매도입니다. 40% 미만이라고 하지만 얘네들 보면은 7%의 추가적인 배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월로 치면 한 0.6%만 이제 이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되게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도 S&P다 보니까 급등을 안 하면은 돈을 버는 구조라면서요. 나스닥은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S&P는 급등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작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으로 저런 흐름 자체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주의 특성을 가지고 S&P의 매도만 잘 되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서 배당도 10%나 주니까 사실은 완벽하다라고 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타이거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은요 1.22% 빠졌습니다. 똑같은 시점에서. 근데 얘는 2.7%가 빠졌단 말이죠. 결국 1%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과를 살펴보면 좀 더 답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제가 대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배당은요 3%가 차이가 나요. 배당은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1%씩 차이가 나면 20이면 20%예요.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한 1%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약 12% 정도를 노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얘는 15%니까 좀 높아 보이지만 0.92 갔다가 1.57 갔다가 1.25 갔다가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심리적으로는 1% 정도를 꾸준하게 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커버드 콜에서 성과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게 기본 전략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주식에 뭘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옵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거기서 성패가 갈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식 먼저 볼게요. 간단하니까. 이렇게 타이거는요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대표적으로 나타나요. 똑같이 합성이거든요. 얘도 합성이고요. 합성 스왑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따로 2번, 3번 노가다를 안 해도 다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짜증나게 보세요. 정말 진짜 짜증납니다.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스왑 키움 조건 어쩌라는 겁니까?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9%일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합성이라는 게, 합성의 스왑이라는 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랑 내가 갖고 있는 걸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어떤 걸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뭘 바꿀 거예요. 이게 합성이고 스왑인 건데, 이건 배경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공시해 놓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라고 해놓고 이걸 보면은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대충 못 넘기잖아요. 그래서 공시를 해놓은 거랑 스왑이랑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찾아봤어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품인지,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물론 제가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맨날 이걸 보는 사람인데도 한 번에 못 찾겠어요. 자, 어쨌든 블룸버그 US 리스티드 세미컨덕터 이 QQQ에 들어가는 배당 15%를 깐 거를 인덱스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는 알겠는데 종목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자, 변경됐다라고 공시를 해놨는데요. 변경 전에, 변경 후에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틀린 이름 찾기라서 전 잘 못 찾겠어요.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이제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번거롭죠. 변경 전, 변경 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별 종목 비중의 캡 상위 3개가 각각 12, 18, 나머지 종목이 한 번 더 찾아야 되는 거죠. 상위 3개 종목 모르잖아요, 우리. 들어가 보면 이게 QQQ를 추종하는, 나스닥을 추종하다 보니까 1, 2, 3위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면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상위 3개 종목들의 이제 비중 차이가 관건인 건데, 사실은 이 좀 미미한 것이 시점이 좀 다르잖아요. 시점이 얘는 또 언제 했는지 모르고 얘도 언제 했는지 모르고 얘는 또 움직이고, 심지어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비중 차이가 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12, 18이니까 사실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동소이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중요한 거죠. 파생상품인 옵션에서 성과가 갈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씩이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저조한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제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상품 설명서를 투자하시기 전에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주식의 60% 이상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거,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파생의 40% 이하입니다 라고 써놨을 겁니다. 이렇게 파생 40% 이하. 근데 얘는 안 써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60% 이상인데 얘는 주식 관련 파생 상품이라고 같이 명시를 해놨어요. 아까 스왑 보셨죠? 스왑. 그러니까 얘는 합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표현해 놓은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은 여기도 써 있어요. 파생 상품 및
여기 써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주식도 할 수 있고 스왑도 할 수 있고 선물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생에 명시적으로 얼마 해놨다라고 없는데 뒤에 또 나오긴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합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따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스닥을 종목을 추정하는 지수에다가 동일한 명목 금액만큼 100%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0% 들어갔으면 60% 매도하는 거고요. 똑같이 절대적으로 같은 숫자를 매도하는 게 원칙인데 거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차이가 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주식을 기본적으로 보유하는 그래프 오르면 오르는 거고 오르면은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도 있죠. 콜옵션 매도는 프리미엄을 여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는 콜옵션 매도자의 차트예요. 근데 이 매수자의 차트를 보면 요렇게 될 거란 말이죠. 요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프리미엄을 5만큼 주고 나는 100 현재가 100억이라고 치면은 150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150원이 될 가능성에. 그러니까 거의 꽝잉이라고 보면 되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이게 프리미엄을 한 10을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110이 됐다. 그러면 난 좋다고 이제 110이 됐으니까 나는 버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10을 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120이 돼야 이득일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120까지는 잘 안 가는 게 맞지만 나스닥은 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율 배반적인 부분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프리미엄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에 이 커버드 콜의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콜옵션 매도의 프리미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 합성된 그래프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손실은 뒤로 밀려져요. 이 커버드 콜에 대한 이 프리미엄만큼 손실은 뒤로 밀어집니다. 여기에 콜옵션 매수한테 받은 요 프리미엄만큼 프리미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만큼은 하락폭에 대해서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로는 제한이 되는 거죠. 빠지면은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안 좋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사실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눈에 띄셔야 될 거는 ATM과 여기 OTM의 차이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외가격이라고 하는 OTM은 1원짜리가 100원이 될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고요. 이 ATM은 100원짜리인데 현재로서 한 8, 90원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원짜리가 100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99.9999% 안 맞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유리하긴 합니다만 프리미엄이 얼마 안 돼요. 프리미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매일 옵션을 투자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는 프리미엄이 얼마 안 되니까 잔챙이로 맨날 투자하는 거고요. 얘는 ATM은 80원, 90원이 100원 될 확률은 되게 높죠. 그러니까 얘는 ATM은 프리미엄이 비싸요. 근데 얘는 월에 한 번 매도를 합니다. 월에 한 번. 그러니까 얘는 월에 한 번, 얘는 매일 만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80원에서 90원짜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비싸기 때문에 얘는 한 번만 매매를 해도 되는 건데 얘는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거의 똥값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거예요. 이 밑에 외가격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1원짜리를 1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콜옵션 프리미엄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겁니다. 다 내 거.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 예전에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처럼 그럴 때는 이런 게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이런 대박을 노리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신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기초지수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얘는 옵션의 프리미엄을 15% 받고 얘는 10%를 받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옵션의 프리미엄을 이게 매수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만약에 10%를 받았어요. 근데 15%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 헷갈려.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좀 지울게. 아니, 자 보시면은 요렇게 됐을 경우에 그릴 데가 없네. 자, 프리미엄을 10% 받는 거, 그 다음에 15% 받는 거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15% 받는 게 왜 위험하냐면 주식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15% 프리미엄을 받는다라는 것은 더 높잖아요. 그래프가 더 가팔라질 거란 말이죠. 요렇게 될 겁니다. 10% 받았으면은요 요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안 좋다면서요. 근데 15%짜리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적으로 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더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면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주가가 올라도 바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있다라는 것은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주식에 대한 리스크 노출이 항상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커버드 콜의 가장 단점이 뭡니까? 만약에 이렇게 상승폭이 너무 커져서 내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온다라고 하면은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리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 100%가 아니라 60%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이 어느 기준 NAV 이하는 떨어지면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타미당 7 같은 경우는 9,000원이라는 가격 설정을 제가 임의로 해놨는데 이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책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책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1만기는 무조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만기는요, 만약에 시장이 많이 변동을 하면 보통 옵션 만기가 이렇게 한 달 만기인데 얘는 1만기니까 매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놨어요. 얘는 프리미엄을 맨날 받지만 시장이 급변할 때 얘는 대응을 못합니다. 오늘 옵션이 내일 만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이 만약에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뭐 일부 60% 이상에서 주식을 사고 40% 이상에서 마찬가지로 이 콜옵션의 매도 비중도 60%에 대해서 둘이 유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용력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유연한 대응이 됩니다. 왜냐면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력이 많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얘네보다 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짜리 만기는 좀 대응할 수 있는데 얘는 급등해버리면 대응 못하고 그냥 폭망이에요. 월 단위로 시장은 좀 흐름을 좀 파악 가능하죠. 왜냐하면 9월 18일 날 FOMC가 있고 9월 3일 날 조일트 고용 보고서가 나올 거고 뭐 13일 날인가 그때 소매 판매가 나올 거고 CPI가 나올 거고 하다 보면 시장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대응이 가능한데 흐름도 파악 가능하고. 근데 얘는 불가능할 거란 말이죠. 거의 단타를 매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왜 이런 걸 투자합니까? 수수료는 한 번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들고 매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미친듯이 들어갈 겁니다. 다 녹아요, 여러분들. 보수 이외에 수수료가 녹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옵션은 시간 가치인데 결과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콜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줬잖아요. 주고 나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 달의 기간을 주는데 하루하루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시간 가치라고 표현하는데 시간 가치가 자꾸 줄어들어서 이 시간 가치가 줄어드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콜옵션 매도자의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론적으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옵션 매도가 유리하다라는 거. 매일 수수료 내고 주식은 급등해야 되는데 이거죠, 이거. 나스닥 커버드 콜은 하루하루 변동성을 보면은 주식은 올라야 되는데요. 커버드 콜은 오르면 불리해요. 나스닥 커버드 콜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둘도 마찬가지예요. S&P 슈드 같은 경우 주식은 오르니까 좋죠. S&P는 많이 안 오르니까 좋아요. 서로 좋은 겁니다. 각각의 노출에서 둘 다 이익이 날 가능성이 큰데 얘는 주식이 많이 오르면 좋은데 주식이 많이 오르면 안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나스닥의 커버드 콜은 여러분들 할 이유가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그냥 오늘같이 만약 엔비디아가 빠졌잖아요. 얘를 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스닥을 사는 거예요. 왜 이걸 엔비디아를 안 사고 QQQ를 안 사고 왜 커버드 콜 물타기를 하십니까?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올라야 되는데 오르면 안 좋잖아요.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흥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옵션의 매일 만기는요 그냥 단타를 매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팀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배당의 안정성도 불안하고요. 또 가장 공통적인 요소인데 나스닥 커버드 콜은요 장기 투자는 안 됩니다. 장기 투자할 거면 나스닥을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요 오르면 좋은데 오르면 안 좋은 거 기억하시면서 타미당 7, 타미당 3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2시가 넘었어요. 지금 이제 2시 10분이거든요. 보일라나? 2시. 아 보이네.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한테도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해주신 분들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방송 만들겠습니다. 잘게요. 고맙습니다.